오늘은 2024년 2월 9일 지금 구정연휴 첫날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명품경제학 채널 js노벨닷컴에서 금요 특강의 경제 강의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정연휴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사재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무료 강의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대국민 특강으로 구정연휴 특집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논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명경선생, 제가 법률 강의는 오랜만에 합니다. 명경선생은 법대를 나온 법률 전문가 출신의 경제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법률보다는 경제를 강의하고 연구를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법률가로서 명경선생이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정확한 진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1심 법원에서 약 4년 정도 끌어왔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19개 법률 위반에 대한 범죄 행위 혐의입니다. 혐의, 오탈자네요. 협의가 아니고 혐의 19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시장 예상은 적어도 이 중에서 몇 개 부분은 유죄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완전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판결이 있고 나서 3일 후입니다. 검찰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법원에서 검찰의 모든 논리를 완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을 진행을 위해서 항소장 제출은 1심 법원에 하죠. 자,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경제 살리기 에 올인하고 있는데, 법원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무죄 판결 내려준 것 같은데 왜 검찰에서는 이걸 납득 못한다고 항소를 제출할까?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 담당 검사의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진짜로 납득 못한다. 순수한 정의감으로 적어도 19개 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유죄다. 이래서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납득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버리게 되게 되면 재벌 봐주기 아니냐, 노골적인 아니,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질책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항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전적으로 판단은 법원에다가 공을 넘겨버린다. 검찰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담당 검사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니까 뭐 어느 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 법률가로서 명경 선생이 제3자로서 정확하게 이재용 회장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 논점을 명경 선생이 객관적 제3자로서 양심을 걸고 오늘 이 논점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지금부터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왜 불가피한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추상적 법률 조문의 한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자, 형사범죄라는 것은 살인죄, 사람이 죽었다, 폭행죄, 두들겨 팼다, 맞은 사람이 있다, 맞은 사람이 때리고 맞은 영상이 CCTV로 녹화되어 있고 증인이 있다, 폭행, 상해, 폭행을 저질렀는데 맞은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결론이 누가 봐도 객관적 결론이 나와 있죠. 사람이 죽었다, 폭행을 당했다, 상해를 입었다. 이런 형사범죄는 명확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만 형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뭐 이거는 별도의 논점이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 사람이 죽었는데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제범죄, 특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경제사범에 관한 이런 특별법들, 이런 법들은 이렇게 명쾌한 결론이 없습니다. 자, 법률 조문에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주가를 조작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률 조문은 이런 식입니다. 그럼 주가 조작이 어디까지가 주가 조작이고 뭐가 주가 조작이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유죄냐 무죄냐는 근본적인 논점은 추상적 법률 조문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형사법 원리입니다. 형사법의 원리는 범죄 소명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판사의 자유심정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의 성향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유심정주의니까 그 판사가 이거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또 자유심정주의니까 이건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 범죄를 했다는 범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은 이건 명확하게 소명된 건 아니다, 범죄 사실이, 이러면은 무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상적 법률 조문의 한계에다가 자유심정주의, 판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확성의 원칙, 범죄가 소명되느냐 명확하게, 아니면 99%는 소명된 것 같지만 1%라도 뭔가 의심이 있다 이러면 소명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형사법은 무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이나 폭행이나 상해 같은 이런 형사범죄 외에 지금 경제사범에 관한 그런 형사적인 문제, 특히 이재용 재판의 법리 문제는 오로지 판사 성향에 의해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법률의 한계 때문입니다. 추상적 법률 조문, 범죄 소명의 명확성 원칙, 판사의 자유심정주의,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법률의 비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명확한 결과가 있는 형사범죄 외에 이런 경제사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적용받고 있는 혐의들, 이런 형사법률은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판사가 유죄라 그러면 유죄고 판사가 무죄라 그러면 무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다. 그래서 세상에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사회 정의를 구현해 주기를 원하지만 법률과 법원은 사회 정의를 내재적 한계 때문에 이런 원리들, 자유심정주의, 범죄 소명의 명확성 원칙, 추상적 법률 조문의 한계, 여기에 대형 로펌, 그 다음에 정관 예우,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과 법원은 사회 정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률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 이재용 회장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입니다.